이놈, 저리 비키지 못할까? 네 아빠는 사람을 죽인 살인귀다. 살인 누명을 쓰고 죽어가는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7살 아이가 탐관오리에 맞서 목숨 건 도박을 벌이는 처절한 복수극. 달빛 아담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강원도 산골, 칼바람이 불면 뼈마디가 시려오는 어느 외딴 오두막집에 유난히 추운 겨울이 찾아왔던 게지요. 지붕엔 구멍이 숭숭 뚫려 황소바람이 드나들고 부엌 아궁이는 냉기만 가득하여 입김을 불면 그 자리에서 얼음꽃이 필 지경이었습니다. 이 집에는 30 넘도록 장가도 못 가고 홀로 아들을 키우는 나무꾼 돌석이와 어미 얼굴도 모르고 자란 7살 배기 아들 개똥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돌석이는 덜덜 떠는 아들의 언발을 제 겨드랑이 깊숙이 끼워 넣으며 말했지요. 개똥아, 조금만 참거라. 이 아비 겨드랑이가 아랫목보다 따뜻하지 않느냐? 개똥이의 발은 동상이 걸려 검붉게 부어올라 있었고 발가락 끝은 감각이 없어 나무 토막처럼 딱딱했습니다. 돌석이의 겨드랑이 체온이 닿자 그제야 조금 녹는지 아이의 눈에서 달동 같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개똥이는 아비의 거친 손을 자신의 작은 두 손으로 감싸쥐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는 춥지 않으세요? 옷이 너무 얇아요. 돌석이 입고 있는 삼배옷은 기운 자국이 누더기처럼 덕지덕지 붙어 있었고 그 사이로 보이는 살결은 추위에 터져 붉은 핏물이 배어 나오고 있었던 게지요. 하지만 아비의 마음이 어디 그렇습니까? 돌석이는 짐짓 호탕하게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허허, 이 녀석하고는 나는 본래 열이 많은 체질이라 하나도 춥지 않다. 그나저나 쌀독이 바닥을 보인지라. 내 얼른 가서 나무라도 한 짐 해다 장터에 팔아야 보리쌀이라도 구해올 텐데. 개똥이는 불안한 눈빛으로 문 밖에 매섭게 휘몰아치는 눈보라를 쳐다보며 말했지요. 오늘은 눈이 너무 많이 와요. 가지 마세요, 아버지. 그냥 굶어도 저는 괜찮아요. 하지만 돌석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제도 굶고 그제도 굶은 아들의 배가 등가죽에 붙을 지경이라는 것을요. 돌석이는 지게를 짊어지고 낡은 집신을 단단히 동여매며 집을 나섰습니다. 금방 다녀오마. 날이 저물기 전에는 꼭 돌아올 테니 이불 덮고 꼼짝 말고 있거라. 그렇게 아비는 눈보라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개똥이는 문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을 몸으로 막으며 아버지가 남겨두고 간 다 달아빠진 천자문책을 펼쳤습니다. 서당 문턱도 밟아본 적 없지만 개똥이는 아버지가 주워온 헌책으로 글을 깨치고 세상에 이치를 스스로 익힌 신동이 아니었겠습니까? 시간이 흘러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산짐승 우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약속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지요. 개똥이는 방문을 열고 어두컴컴한 마당을 서성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상하다. 아버지는 거짓말을 하실 분이 아닌데 혹시 눈길에 미끄러지시기라도 한 걸까? 불안감은 짙은 어둠처럼 아이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 마을 어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횃불 불빛이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개의 횃불이 마치 성난 뱀처럼 개똥이네 오두막을 향해 기어 올라오고 있었던 게지요. 이놈, 김돌석, 당장 나오너라. 우르르 몰려온 것은 관아의 포졸들과 최참봉대 카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몽둥이와 오랏줄이 들려 있었고
눈빛에는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개똥이는 겁에 질려 뒷걸음질 치며 물었지요. 누구세요? 우리 아버지는 아직 안 오셨는데요. 그때 포졸들 뒤로 피투성이가 된 채 질질 끌려오는 한 남자가 보였습니다. 집신 한 짝은 어디 갔는지 맨발이었고 얼굴은 곤죽이 되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지경이었습니다. 바로 아버지 돌석이었습니다. 개똥이는 비명을 지르며 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일이에요? 누가 아버지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돌석이는 퉁퉁 부은 눈을 간신히 뜨고 쉰 목소리로 아들을 불렀습니다. 개똥아, 오지 마라. 저리 가거라. 포졸 대장이 비웃으며 돌석의 머리채를 잡아 올렸습니다. 이 천한 것들이 감히 관아를 능멸해. 내 놈이 최참봉댁 집사를 죽이고 도망칠 수 있을 줄 알았느냐. 살인이라니요. 개미 한 마리도 못 죽이는 아버지가 살인이라니요. 개똥이는 포졸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는 나무하러 갔을 뿐이에요. 사람을 죽일 뿐이 아니라고요. 하지만 포졸은 개똥이를 발로 걷어차며 싸늘하게 내뱉었지요. 증거가 명백하다. 시체 옆에 내 놈 아비의 낫이 떨어져 있었어. 당장 이놈을 끌고 가라. 개똥이는 눈밭에 처박힌 채 짐승처럼 끌려가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억울함에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 순간 개똥이의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지게에 꽂혀 있던 낫이 없어진 것은 사실이었으나 끌려가는 아버지의 손톱 밑에는 흙대가 아닌 정체불명의 푸르스름한 가루가 끼어 있었던 게지요. 개똥이는 주먹을 꽉 쥐고 눈물을 닦으며 차가운 눈빛으로 어둠 속을 노려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절대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 내가 반드시 밝혀낼 거야. 어린 소년의 눈동자가 밤하늘의 별보다 더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관아의 형틀 위로 무자비한 곤장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매서운 겨울바람보다 더 차가운 매질이 돌석의 엉덩이와 등짝을 사정없이 후려쳤습니다. 살점이 터져 피가 튀었고 그 피는 땅에 닿기도 전에 얼어붙어 붉은 얼음 조각이 되어 뒹굴었습니다. 동원마루에는 고을 사또가 험상궂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이번 사건의 배후인 최참봉이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부채질을 하고 있었던 게지요. 사또는 형틀을 내리치며 호통을 쳤습니다. 이놈, 내 놈의 낫이 시체 옆에 있었는데도 오리발을 내밀 셈이냐. 어서 최참봉댁 집사를 죽이고 돈을 뺏으려 했다고 이실직고하여라. 돌석은 이미 반쯤 정신을 잃어 입가에 거품을 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억울함에 차마 눈을 감을 수도 없었지요. 돌석이는 갈라진 목소리로 피를 토하듯 절규했습니다. 사또 나리, 억울하옵니다. 저는 나무를 하다 낫을 잃어버렸을 뿐입니다. 사람을 죽이다니요. 당치도 않습니다. 최참봉이 혀를 차며 끼어들었습니다. 저런 독한 놈을 보았나. 낫을 잃어버렸는데 하필 그 낫이 사람 죽은 자리에 가 있었다.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로구나. 사또 더 매우 치시지요. 사또의 눈짓에 형리들이 다시 몽둥이를 높이 쳐들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돌석이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하고 송장이 되어 나갈 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관아 입구 쪽이 소란스러워지더니 포졸들의 다급한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이 꼬마 녀석아, 거긴 들어가는 곳이 아니다. 비켜요. 우리 아버지는 죄가 없단 말이에요. 작은 체구의 아이 하나가
포졸들의 다리 사이를 요리조리 빠져나와 형틀을 향해 총알처럼 달려들었습니다. 바로 개똥이었습니다. 집신도 신지 못한 맨발은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지만 아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아버지의 몸 위로 몸을 날려 엎드렸습니다. 개똥이는 형리들을 노려보며 악을 썼지요. 때리지 마세요. 차라리 저를 때리세요. 우리 아버지는 범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사또도 최참봉도 구경하던 백성들도 숨을 죽였습니다. 7살 꼬마가 서슬퍼런 형장에 뛰어들다니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또는 기가 차다는 듯 콧방귀를 뀌며 물었습니다. 네 이놈,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소란이냐? 내 아비가 범인이 아니라는 증거라도 있단 말이냐? 개똥이는 벌벌 떨리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보일 듯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이의 눈빛은 공포에 질린 것이 아니라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개똥이는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동원이 떠나가라 외쳤습니다. 사또 날이 낫이 증거라고 하셨지요? 하지만 그 낫이 오히려 범인이 제 아버지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좌중이 술렁거렸습니다. 낫이 증거라니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란 말입니까? 최참봉이 비웃으며 비꼬았습니다. 어린 놈이 제 아비 살리려고 헛소리를 하는구나. 낫에 내 아비 이름이 적혀 있지 않더냐? 개똥이는 최참봉을 똑바로 쳐다보며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받아쳤습니다. 제 아비는 하루 종일 떡갈나무를 베었습니다. 헌데 시체 옆에 있던 낱날에는 소나무 진액이 묻어 있지 않습니까? 그 산에는 소나무가 한 그루도 없는데 말입니다. 순간 최참봉의 눈썹이 묘하게 꿈틀거렸습니다. 사또 역시 호기심이 동했는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개똥이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사또를 향해 충격적인 제안을 던졌던 게지요. 사또 날이 제게 딱 3일만 주십시오. 제가 진짜 범인을 잡아 대령하겠습니다. 만약 3일 안에 못 잡으면 개똥이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자신의 목에 손가락을 갖다 대고 그어 보였습니다. 제 목과 아비의 목 둘 다 베셔도 좋습니다. 7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섬뜩한 거래. 장내에는 침 넘기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허허, 당돌한 놈 보게 제 목숨을 내놓겠다. 사또는 부채를 탁 접으며 몸을 앞으로 쑥 내밀었습니다. 7살짜리 꼬마가 뿜어내는 기세가 웬만한 장수 못지않았기 때문이지요. 게다가 소나무 진액이라는 말에는 제법 그럴듯한 이치가 담겨 있지 않았겠습니까? 사또는 흥미롭다는 듯 수염을 쓰다듬으며 명령했습니다. 좋다. 내 그 당돌함이 가상하여 특별히 기회를 주마. 허나 사흘 뒤에도 진범을 대령하지 못하면 내 놈과 내 아비의 목은 저작거리에 효수될 것이다. 알겠느냐? 최참봉은 기가 막히다는 듯 벌떡 일어나 소리쳤지요. 사또, 어찌 저런 어린 놈의 혓바닥에 놀아나십니까? 당장 매우 쳐서 죄를 물어야지요. 하지만 사또는 최참봉을 힐끗 보며 능글맞게 웃어 넘겼습니다. 참봉 영감, 찔리는 게 없다면 기다려 주시지요. 어차피 사흘 뒤면 두 놈 다 죽을 목숨 아닙니까? 백성들에게 관아의 자비로움을 보일 기회도 되고 말입니다. 결국 돌석은 옥에 갇히고 개똥이만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철창 너머로 돌석이 피투성이가 된 손을 뻗으며 오열했습니다. 개똥아, 도망가거라. 멀리 도망가서 살아라. 이 아비는 틀렸다.
개똥이는 차갑게 식은 아비의 손을 꽉 쥐고 단호하게 말했지요. 아버지는 살인자가 아니에요. 제가 꼭 밝혀낼 테니 조금만 버티세요. 밥 꼭 챙겨 드시고요. 개똥이는 눈물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라 머리를 써야 할 때였으니까요. 아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관아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찼습니다. 쯧쯧, 저 어린 것이 충격으로 실성했나 보군. 사흘 뒤면 저 집안은 멸문지화를 당하겠어. 수근거리는 소리들이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지만 개똥이는 귀를 닫았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집이 아닌 사건이 벌어진 뒷산 갈대숲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산에는 여전히 매서운 바람이 불고 눈이 무릎까지 쌓여 있었습니다. 어른들도 가기 꺼리는 험한 산길을 7살 아이가 지팡이 하나에 의지에 씩씩거리지도 않고 올라갔던 게지요. 현장은 이미 포졸들이 시신을 수습하느라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똥이의 눈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바닥을 훑고 있었습니다. 포졸들의 발자국은 어지럽지만 어제 내린 눈 위엔 굳어버린 흔적들이 남아있다. 개똥이는 눈밭에 엎드려 바닥에 코를 박았습니다. 짐승의 똥냄새, 썩은 낙엽 냄새, 그리고 희미한 비린내가 섞여 있었습니다. 개똥이는 나뭇가지로 눈 위에 움푹 파인 자국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멧돼지 발자국. 이건 포졸들이 싣는 집신 자국. 그리고 이건 우리 아버지 집신 자국. 아버지의 발자국은 깊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다닌 탓에 뒤꿈치가 깊게 파여 있었지요. 헌데 시신이 발견된 자리 근처에 아주 기이한 발자국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것은 집신이 아니었습니다. 바닥 문양이 매끄럽고 앞코가 날렵한 가죽신 갓신 자국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발자국은 깊이가 얕았습니다. 개똥이는 무릎을 탁 치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래, 나무꾼이라면 지게가 무거워 발이 푹푹 빠져야 해. 헌데 이 발자국 주인은 짐이 없어. 빈손으로 산에 온 거야. 산속에 나무하러 온 사람이 가죽신을 신고 빈손으로 왔다. 그것도 하필 살인이 일어난 그 시각에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범인은 짐을 질 필요가 없는 사람, 즉 양반이거나 그들의 사주를 받은 왈패임이 분명했습니다. 개똥이는 가죽신 발자국이 이어지는 곳을 향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발자국, 마을로 내려가는 길이 아니야. 산 너머 최참봉댁 뒷담 쪽으로 이어져 있어. 개똥이는 홀린 듯 그 발자국을 따라 깊은 숲속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해는 이미 저물어 사방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고 늑대 울음소리가 들려왔지만 아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발자국을 쫓던 개똥이의 등 뒤에서 마른 나뭇가지가 밟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산짐승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숨을 죽이고 자신의 뒤를 밟고 있는 인기척이었습니다. 개똥이가 흠칫 놀라 뒤를 돌아보려는 찰나 어둠 속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튀어나와 아이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거친 사내의 목소리가 귓가에 섬뜩하게 속삭였지요. 꼬마야, 너무 많은 걸 알려고 하면 다친 법이란다. 개똥이의 입을 틀어막은 손에서는 지독한 막걸리 냄새와 노린내가 진동했습니다. 솥뚜껑만 한 소나귀 힘에 7살 아이의 고개가 뒤로 꺾일 듯 넘어갔습니다. 사내는 킬킬대며 개똥이의 귓가에 누런 이를 드러냈습니다. 요 쥐새끼가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들어와? 내 아비 곁으로 보내주려. 놈은 최참봉의 뒤실을 봐주는 왈패 두목, 곰치였습니다.
곰치는 개똥이를 짐짝처럼 들어 올려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개똥이는 눈밭을 구르며 비명을 질렀지만 이내 입술을 깨물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너희들이구나. 우리 아버지를 범인으로 몬 놈들이. 곰치는 품에서 몽둥이를 꺼내 손바닥에 탁탁 치며 다가왔습니다. 눈치 빠른 놈은 제명에 못 사는 법인데. 어른 셋이 아이 하나를 둘러쌌습니다. 도망칠 곳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개똥이의 머릿속은 번개처럼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힘으로는 못 이긴다. 하지만 이 산은 내 놀이터다. 개똥이는 짐짓겁에 질린 척 뒷걸음질 치며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자, 살려주세요. 아무 말도 안 할게요. 곰치가 방심하고 다가와 손을 뻗는 순간 개똥이는 벼락같이 몸을 숙여 곰치의 정강이를 걷어찼습니다. 지금이야. 악, 내 다리. 곰치가 비명을 지르며 주춤하는 사이 개똥이는 눈 덮인 비탈길을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그곳은 어른들은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가시가 빽빽한 산딸기 덤불 숲이었습니다. 개똥이는 온몸이 가시에 찔려 피가 배어 나오는 고통을 참으며 덤불 깊숙한 곳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뒤늦게 쫓아온 곰치와 왈패들이 덤불 앞에서 씩씩거렸습니다. 이 독한 놈, 거기 못 나와? 들어가서 끌어내. 하지만 덩치 큰 사내들이 들어가기엔 가시덤불이 너무 촘촘하고 날카로웠습니다. 왈패 하나가 손을 넣었다가 비명을 지르며 물러났습니다. 개똥이는 가시덤불 속에 웅크린 채 숨을 죽였습니다. 차가운 눈 위로 따뜻한 피가 뚝뚝 떨어졌습니다. 뺨이고 손등이고 가시에 긁혀 쓰라렸지만 아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덤불 속에서 개똥이는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하고야 말았던 게지요. 바로 자신의 눈앞 엉켜있는 가시나무 줄기에 푸르스름한 비단 조각 하나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개똥이는 떨리는 손으로 그 비단 조각을 집어들고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양반들이 입는 도포 자락이다. 찢어진 지 얼마 안 됐어. 색깔을 보니 최참봉이 즐겨 입는 옥색 비단이었습니다. 죽은 하인이 감히 주인의 비단옷을 입었을 리 만무하고 곰치 같은 왈패들은 무명옷을 입습니다. 즉 살인사건이 일어난 그 시각 이 험한 덤불숲 근처에 비단옷을 입은 누군가가 숨어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개똥이는 비단 조각을 품속 깊이 갈무리하며 눈을 번뜩였습니다. 최참봉. 내 놈이 직접 와서 지켜보고 있었구나. 범인의 꼬리를 잡았다는 확신이 들자 두려움은 사라지고 전율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덤불 밖에서 곰치의 음산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못 나오시겠다. 그럼 나오게 해드려야지. 얘들아, 불 피워라. 예, 형님. 매캐한 연기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놈들이 덤불 주변에 마른 낙엽을 모아 불을 지르려 하고 있었습니다. 바람을 타고 시뻘건 불길이 뱀 혓바닥처럼 날름거리며 개똥이가 숨은 덤불 쪽으로 기어 오기 시작했습니다. 개똥이는 콜록거리는 기침을 막으며 다급히 주변을 살폈습니다. 이대로 타 죽을 순 없어. 아버지를 살려야 해. 앞은 불길, 뒤는 낭떠러지. 7살 아이는 도간에 든 쥐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불길의 뜨거운 열기가 아이의 눈썹을 태울 듯 질렁였습니다. 그때 불타오르는 덤불 너머로 곰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곰치는 악귀 같은 얼굴로 웃으며 소리쳤습니다. 나오지 말고 거기서 노릇노릇하게 있거라. 뼈까지 삭혀주마.
매캐한 연기가 폐부 깊숙이 찔러 들어왔습니다. 사방에서 타오르는 불길이 개똥이의 살갗을 핥을 듯 위협했습니다. 밖에서는 곰치의 비웃음 소리가 들려왔지요. 잘 가라, 꼬마야. 저승 가서 아비 원망이나 하거라. 하지만 개똥이는 그 순간에도 바람의 냄새를 맡고 있었습니다. 겨울바람은 북서쪽에서 불어오고 있었고, 왈패들은 바람을 등지고 불을 놓았습니다. 즉, 불길은 바람을 타고 덤불 안쪽, 낭떠러지 쪽으로 번지고 있었던 게지요. 개똥이는 바닥에 흙을 한 줌 쥐어 공중에 뿌려보았습니다. 바람이 낭떠러지 쪽으로 불어. 그렇다면 연기는 반대로 퍼지지 않아. 모두가 죽었다고 생각할 때가 기회였습니다. 개똥이는 입고 있던 윗저고리를 벗어 눈 속에 파묻어 물기를 적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코와 입을 막고 불길이 가장 거세게 타오르는 쪽이 아니라 오히려 왈패들이 서 있는 바람이 불어오는 쪽 풍상의 덤불 뿌리 틈새를 노려 낮은 포복으로 기어갔습니다. 불을 놓은 자리는 이미 다 타버려 재만 남았지만 연기가 자욱해 시야가 가려져 있었습니다. 바로 등잔 밑이 어둡다는 이치를 이용한 것이지요. 왈패들이 불길이 번지는 낭떠러지 쪽만 보며 낄낄대고 있을 때 개똥이는 그들의 다리 뒤쪽 덤불 틈으로 검댕 투성이가 된 몸을 굴려 빠져나왔습니다. 개똥이는 덤불 밖 어둠 속에 몸을 숨기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두고 봐라. 이 불길이 너희들의 무덤이 될 테니. 개똥이는 왈패들의 시선을 피해 산비탈을 굴러 내려갔습니다. 온몸이 멍투성이에 화상까지 입었지만 품속에 비단 조각만은 목숨처럼 지켰습니다. 마을로 내려온 개똥이는 곧장관아가 아닌 최참봉의 기와집으로 향했습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하는 법이니까요. 담장을 넘기엔 키가 작았지만 개 마구멍 개구멍을 통과하기엔 안성맞춤이었습니다. 최참봉 집 마당은 쥐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사랑방 창호지 너머로 최참봉의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저기다. 저 방 안에 무언가 더 있을 거야. 개똥이는 숨을 죽이고 마당을 가로질러 헛간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헛간 구석에 놓인 농기구들 사이에서 아주 기이한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농기구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는데 유독 나탄 자루에만 새카만 파리떼가 위민거리며 달라붙어 있었던 게지요. 겨울이라 파리가 없을 법도 한데 헛간 안쪽은 따뜻한 데다 거름 냄새 때문인지 똥파리들이 득실거렸습니다. 개똥이는 헛간 틈새로 눈을 가늘게 뜨고 관찰했습니다. 전하, 겉보기엔 물로 씻어 깨끗해 보이는데 왜 저리 파리가 꼬이는 거지? 그때 아버지가 해주던 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개똥아, 파리는 천리 밖에서도 피 냄새와 비린내를 맡는단다. 아무리 씻어도 쇠에 스며든 피 냄새는 파리를 속일 수 없지. 개똥이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저거다. 저 낫이 진짜 흉기야. 내 아버지가 썼다던 낫은 가짜고 최참봉이 저 낫으로 사람을 죽이고 숨겨둔 거야. 결정적인 증거를 눈앞에 둔 순간이었습니다. 개똥이는 헛간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가 파리떼가 들끓는 그 낫을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이었을까요? 낫을 집어드는 순간 헛간 선반 위에 있던 쇠스랑이 덜그럭거리며 바닥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고요한 밤 공기를 찢는 굉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사랑방 문이 벌컥 열리며 최참봉이 속옷 차림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누구냐? 걔 누구냐? 최참봉의 손에는 장검이 들려 있었습니다. 헛간 문을 박차고 들어온 최참봉과
낫을 들고 서 있는 7살 개똥이의 눈이 허공에서 딱 마주쳤습니다. 최참봉의 눈이 찢어질 듯 커졌습니다. 내 놈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개똥이는 낫을 품에 안고 헛간 뒷문으로 내달렸습니다. 이 낫은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사또 앞에서 봅시다. 최참봉은 핏대를 세우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놈 잡아라. 도둑이야. 저놈이 내 보물을 훔쳐간다. 당장 잡아 죽여라. 잠자던 하인들이 몽둥이를 들고 우르르 튀어나왔습니다. 7살 아이와 수십 명의 추격자들. 밤거리를 가르는 숨막히는 추격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심장이 갈비뼈를 뚫고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7살 아이의 짧은 다리로 어른들의 걸음을 따돌리기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었을지 모릅니다. 목구멍에서는 피 맛이 나는 쇠 비린내가 진동했고 차가운 밤 공기가 폐를 찢어발기는 듯했습니다. 개똥이는 터져버린 발가락 통증을 참아내며 전 먹던 힘을 다해 달렸습니다. 관아까지만 가면 돼. 뒤에서는 횃불을 든 하인들의 고함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저기 간다. 요놈 거기 서라. 잡으면 다리를 분질러 놓겠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뻔한 게 벌써 몇 번째인지 모릅니다. 집신도 없이 맨발로 뛴 탓에 발바닥은 이미 너덜너덜해져 핏자국이 점점이 눈길 위에 찍혔습니다. 마침내 저 멀리 관아의 육중한 대문이 보였습니다. 굳게 닫힌 문. 밤이라 문지기조차 졸고 있을 그곳이 개똥이에게는 유일한 생명의 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튀어나온 최참봉의 하인 하나가 개똥이의 뒷덜미를 낚아챘습니다. 개똥이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나뒹굴었습니다. 품에 안고 있던 낫이 손에서 미끄러져 눈밭 위로 튕겨 나갔습니다. 하인은 킬킬대며 개똥이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눌렀습니다. 이 독한 쥐새끼 드디어 잡았다. 주인 어른께서 너를 산채로 잡아오라 하셨지. 개똥이는 머리카락이 뽑히는 고통 속에서도 손을 뻗어 낫을 잡으려 발버둥 쳤습니다. 안 돼. 이건 우리 아버지를 살릴 증거란 말이야. 내놔. 하지만 어린아이의 힘으로 장정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뒤이어 헉헉거리며 도착한 최참봉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나타났습니다. 그의 눈은 살기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최참봉은 바닥에 떨어진 낫을 먼저 낚아채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크크크. 내 놈이 아무리 날고 기어도 내 손바닥 아니지. 감히 이 낫을 사또에게 가져가려 했느냐?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습니다. 증거인 낫은 빼앗겼고 개똥이는 왈패들에게 팔다리가 붙들려 꼼짝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최참봉은 하인들에게 손짓하며 명령했습니다. 이놈을 멍석에 말아라. 쥐도 새도 모르게 저수지에 던져버릴 테니. 하인들이 개똥이를 멍석으로 둘둘 말기 위해 달려들었습니다. 개똥이의 시야가 거적대기로 가려지려는 찰나 아이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관아 대문을 향해 목청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개똥이는 피를 토하듯 절규했습니다. 사또 나리, 전 3일도 필요 없습니다. 범인을 찾았습니다. 사또 나리. 밤하늘을 찢는 아이의 처절한 비명이 고요한 관아의 담장을 넘어갔습니다. 최참봉이 기겁하며 개똥이의 입을 틀어막으려 달려들었습니다. 이놈의 주둥이를 찢어라. 당장 막아. 왈패의 더러운 손이 개똥이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숨이 막혀오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아, 이렇게 죽는구나. 아버지, 미안해요.
의식이 흐릿해지려던 순간이었습니다. 무겁고 둔탁한 소리와 함께 굳게 닫혀 있던 관아의 대문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틈으로 눈이 부실 정도로 환한 횃불빛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우렁찬 목소리가 하인들의 동작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이 야밤의 관아 앞에서 무슨 행패들이냐? 관아 문턱을 넘어선 것은 포졸들이 아니었습니다. 잠옷 바람에 장검을 차고 횃불을 든 채 서슬퍼런 눈으로 내려다보고 있는 사람. 바로 사또였습니다. 사또는 빼앗긴 낫을 쥐고 있는 최참봉과 멍석에 말리기 직전인 개똥이를 번갈아 보며 차갑게 입을 열었습니다. 최참봉, 자네가 어찌 내 잠을 깨우는가 했더니 7살 아이와 전쟁이라도 치르는 중인가 보구려. 이 도둑놈이 내 집 헛간을 털어가려다 딱 걸린 것입니다. 최참봉은 쥐고 있던 낫을 등 뒤로 획 감추며 뻔뻔하게 둘러댔습니다.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거짓말을 늘어놓는 솜씨가 가히 구렁이 담 넘어가듯 매끄러웠던 게지요. 최참봉은 억울하다는 듯 가슴을 치며 사또에게 읍소했습니다. 사또, 저 어린 놈이 앙심을 품고 내 보물을 훔쳐 달아나려 했습니다. 내 이놈을 잡아다 경을 치려던 참이었으니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또의 시선이 바닥에 엎어진 개똥이에게 향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아이, 찢어진 옷, 공포에 질린 눈빛. 누가 봐도 도둑이라기보다는 사냥감에 가까운 몰골이었습니다. 사또는 눈매를 가늘게 뜨고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도둑이라. 헌데 7살 아이가 훔칠 게 없어 하필 낫을 훔쳤단 말인가. 그것도 헛간에 널린 게 낫일 텐데 굳이 주인 양반이 보물이라 칭하는 그 낫을? 개똥이는 왈패들의 손을 뿌리치고 사또 앞으로 기어가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사또 나리, 저 낫은 보물이 아닙니다. 사람을 죽인 흉기입니다. 제 아비가 썼다던 낫은 가짜이고 최참봉이 들고 있는 저 낫이 진짜 범인입니다. 최참봉은 얼굴이 불그락부르락해져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요. 내 이놈, 어디서 새빨간 거짓말을. 이 낫은 내가 며칠 전 새로 사서 기름칠해둔 새 것이다. 개똥이는 사또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비장하게 말했습니다. 새 것인지 헌 것인지는 사람이 아니라 파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또, 제게 식초 한 사발만 주십시오. 그럼 억울한 원혼이 누구의 낫에 붙어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또는 잠시 침묵하더니 관아 형방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곧 시큼한 식초가 담긴 사발이 대령되었습니다. 사또는 엄숙한 목소리로 명했습니다. 관아의 낫 5자루와 최참봉의 낫을 나란히 마당에 늘어놓거라. 그리고 그 위에 식초를 뿌려라. 최참봉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무리 식초를 뿌린들 깨끗이 씻어 닦아놓은 낫에서 무엇이 나오겠느냐는 신보였지요. 낫이 6자루가 눈밭 위에 나란히 놓였습니다. 형방이 식초를 골고루 뿌리자 시큼한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모두가 숨죽여 지켜보는 가운데 일각 15분 정도가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어디선가 윙윙 하는 불길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겨울이라 다 얼어 죽은 줄 알았던 파리떼가 마치 저승사자의 부름을 받은 듯 어디선가 시커멓게 날아오고 있었던 게지요. 최참봉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파리들은 관아의 낫 5자루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단 하나, 최참봉이 가져온 그 낫 위로만 미친 듯이 달라붙기 시작했습니다. 1마리, 2마리,
순식간에 수십 마리의 파리가 낱날과 자루 틈새에 새카맣게 내려앉았습니다. 식초가 나 틈새에 배어있던 미세한 피 비린내를 피어오르게 했고 파리들은 그 죽음의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은 것입니다. 개똥이는 그 광경을 가리키며 목청껏 외쳤습니다. 보십시오. 파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저 낫이 피를 마셨다는 것을요. 사또는 성큼성큼 걸어가 파리가 들끓는 낫을 집어들고 최참봉의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최참봉. 자네는 낫을 씻었을지 몰라도 쇠 틈에 박힌 원한의 피 냄새는 씻지 못했군. 이 파리떼가 바로 내 놈이 죽인 하인의 증인들이다. 최참봉은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치다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 아닙니다. 그건 돼지를 잡을 때 쓴 것이라. 그때 개똥이가 품속에서 꼬깃꼬깃해진 비단 조각을 꺼내 사또 발 앞에 던졌습니다. 돼지를 잡으셨다고요? 헌데 돼지 잡는 현장에 왜 나리께서 입으신 그 비단 옷자락이 떨어져 있었습니까? 산속 가시덤불에 걸려 있던 것입니다. 최참봉이 입고 있는 비단 두루마기의 아랫단을 보니 거짓말처럼 한 귀퉁이가 찢겨 나가 있었고 개똥이가 매민 조각과 딱 맞아떨어졌던 게지요. 빼도 박도 못할 증거 앞에 최참봉의 입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사또는 우레와 같은 목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여봐라. 당장 저 살인마 놈을 포박하여라. 내 직접 저놈의 주리를 틀어 죄상을 낱낱이 밝혀낼 것이다. 포졸들이 들이닥쳐 최참봉을 결박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기세등등하던 최참봉은 개 끌려가듯 질질 끌려가며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최참봉은 발악하며 소리쳤지요. 사또, 내가 누군지 아시오. 관찰사 어른께 이르면 자네 목이 온전할 줄 아는가. 하지만 사또는 싸늘하게 웃으며 최참봉의 면전에 침을 뱉었습니다. 관찰사, 내 놈의 죄는 하늘이 알고 파리가 알았다. 염라대왕 앞에서도 관찰사 타령을 해보거라. 상황이 정리되자 사또는 멍석 옆에 쓰러져 있는 개똥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더러워진 아이의 손을 덥석 잡아 일으켜 세워주었지요. 사또는 짐짓엄한 척했으나 눈가에는 물기가 어려 있었습니다. 내 놈이 내 잠을 깨우더니 기어이 큰일을 해냈구나. 약속대로 너와 내 아비는 무죄다. 개똥이는 그제야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참았던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개똥이는 땅을 치며 엉엉 울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이제 살았어요. 흑흑. 내린이 가져가서 아이를 잘 키우도록 하여라. 저 아이는 훗날 나라의 큰 기둥이 될 제목이니라. 하인들이 쌀 2가마니와 비단, 그리고 엽전 꾸러미를 지게에 실어내왔습니다. 평생 만져보지도 못한 큰 재물이었습니다. 개똥이는 눈물을 쓱 닦고 배시시 웃으며 사또에게 배꼽 인사를 올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또 나리. 나중에 제가 커서 사또보다 더 높은 사람이 되면 꼭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사또는 껄껄 웃으며 개똥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지요. 허허, 그놈 참. 내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마. 어서 가거라. 관할을 나서는 부자의 발걸음은 날아갈 듯 가벼웠습니다. 돌석은 지게에는 쌀과 돈을, 등에는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아들 개똥이를 업었습니다. 돌석이는 등 뒤에 아들에게 물었지요. 개똥아, 무섭지 않더냐? 그 무서운 놈들 틈에서 어찌 그런 용기가 났어? 개똥이는 아비의 등에 얼굴을 비비며 웅얼거렸습니다. 무서웠어요. 다리가 후들거리고 오줌 쌀 뻔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곤장 맞는 게 더 무서워서 참았어요.
돌석이는 울컥 치솟는 눈물을 삼키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고맙다. 고맙다, 내 새끼. 이 못난 아비가 평생 너를 업고 살아도 모자라겠구나. 눈 덮인 산길, 집으로 돌아가는 길 위로 따스한 햇볕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발은 시리고 배는 고팠지만 부자의 마음 속엔 난로라도 피운 듯 훈훈한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악독한 최참봉은 귀양을 갖고 개똥이의 효심은 마을을 넘어 온 나라에 퍼졌다고 합니다. 훗날 이 아이가 자라 어사 박문수 못지않은 명판관이 되어 억울한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었다는 전설이 전해져 오니 이 또한 기막힌 인연이 아니겠습니까? 권선징악 최산천거. 착한 끝은 있어도 악한 끝은 없다는 옛말 하나도 틀린 게 없는 법이지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